에테르 성분이 하는 작용, 대표적인 작용 중에 또 하나는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울 작용뿐만 아니라 항불안 작용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테르 성분이 하는 항우울, 항불안 작용하고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우울증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설은 음 이런 주류의 정신의학 계통의 학설이라서 이 설에 따라서 이 이론에 따라서 약물이 개발이 되고 이거를 우울증 약제로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론이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거예요. 네, 모노아민 가설, 모노아민 시오리요. 모노아민은요, 어떤 성분을 묶어서 그 그룹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아민에 속하는 그룹, 모노아민 그룹에 속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에피네프린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다른 이름으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들이에요. 세로토닌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세로토닌의 수치가 우리 어떤 행복한 느낌, 우울한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몸속의 화학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도파민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 부족할 때, 음, 파킨슨병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이 걸릴 수도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유명한 게 바로 이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도 바로 이 모노아민 가설에, 이 모노아민 그룹에 속하는 물질 중에 화학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다른 이름으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요, 주로 우리가 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의 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울증의 주된 요인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모노아민 가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노아민 가설과 에테르의 작용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에테르가 여기 이 모노아민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 화학 성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이 화학 성분들이 하는 일에 무언가 관여를 함으로써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제가 7번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는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이 내용에 출처가 되는 그 논문 레퍼런스의 번호예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들은요, 제가 마음씨 온라인 클래스에 이 클래스를 설명하는 소개란에다가 레퍼런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7번 레퍼런스가 뭔가 찾아서 그 제목 그대로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보면요. 감정의 컬러 모델이라고 해서요.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대로 감정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빨간색, 새빨간색은 fear,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초록색, green은 joy,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에서 더 진한 쪽으로 가는 색깔은 disgust, 혐오라는 감정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모노아민 그룹에 속해 있는 화학물질 혹은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감정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모노아민 성분들이 무엇인지 이 그림에서 그리고 이 논문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 새빨간색은 두려움, fear라는 감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 감정을 조절해 주는 대표적인 모노아민 성분이요. 아드레날린이에요.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이죠. 이 아드레날린은요. 우리가 무언가 자극을 받았을 때,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자극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거나 혹은 그 자극으로부터 그 자극이 되는 무언가와 싸워서 이겨서 그 자극으로부터 음, 둘 다 벗어나는 거네요. 도망가서 벗어나거나 싸워서 이겨서 벗어나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분출이 되는 화학 물질이 아드레날린, 바로 에피네프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요, 우리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학물질,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무지개 색깔 순서로 볼까요? 그 다음에 초록색 joy야. joy.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모노아민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요, 보상이라는 작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언제 많이 분비가 되냐면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나한테 이득이 주어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음, 어떤 행운이 찾아와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 어떤 예를 들까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로또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될 거예요. 어, 우리 도파민이 중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게임 중독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게임이라는 건요.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나는 100%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이길지 질지 이거를 이 퀘스트를 깰지 못 깰지 이 아슬아슬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걸 깼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이 게임의 묘미잖아요. 바로 그때 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획득했을 때, 무언가를 쟁취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럴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해도요.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무기력해요. 무감각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도파민이 어 부족해질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더 갈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그냥 그저 그런데 좀 더 센 게 필요해.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이러면서 점점점 더 큰 자극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을 찾아가면서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게 또 이 도파민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요, 이런 우리 몸속의 모든 작용들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균형 잡힌 상태일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마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요. 우울증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이 세로토닌이요. 세로토닌은요,
이 논문에서 보면요. 혐오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주된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혐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내가 쟁취하고 싶은 어떤 보상이랑 연결이 된다면 보상의 반대편에 있는 게 처벌이죠. 벌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벌하고 연결되는 감정으로서 이 혐오, 내가 피하고 싶은 거, 정말 싫은 거, 이런 감정을 조절해 주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도요. 이 세로토닌이 너무 과도해져도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로토닌이 부족해도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 몸에서 그 적당한 범위 안에서 잘 작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다시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던 시냅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울증이 발생할 때 건강한 시냅스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시냅스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거는 지금 세로토닌의 예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자임 말고 여기 동그라미로 된 거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의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시냅스죠. 시냅스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의 시냅스. 네,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지금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먼저 이 리셉터, 수용체죠, 우리말로. 네. 세포마다 이 수용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용체가 있어야지 그 전에 얘가 보내는, 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보내는 이 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투수의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용체는. 공을 받으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세로토닌이라고 한다면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이 수용체, 투수의 손이 더 많아야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시냅스랑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시냅스를 비교해 보면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이 리셉터 수용체의 수가 어때요?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 전에 있는 신경세포, 앞에 있는 세포가 아무리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해준다 해도 얘가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손이 부족하니까 이 세로토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겠죠. 부족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우울감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찾으셨나요? 네,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은요,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이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요, 모노아민 그룹에 속해 있는 이 네 가지도 다 여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가 어때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이 알갱이들, 이 까만 알갱이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음, 행복감을 전해주는, 네, 우리를 좀 이렇게 활기차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생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 자체가, 그런 메시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또 우울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엔자임이라는 거거든요. 이 엔자임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말로 효소잖아요. 이 효소들은 언제 작동을 하냐면요. 신경 전달 물질, 여기 건강한 사람의 시냅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요. 혹은 뭐 호르몬들이 이런 세로토닌, 예를 들어볼게요. 세로토닌이요. 충분히 다 전달이 됐어요. 이게 너무 많이 전달돼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딱 적당하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부분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분비가 돼서 안 되겠는데 이제 그만 얘네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 엔자임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효소는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요, 다시 얘네 원래 집, 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얘네 원래 집이잖아요. 원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너 이제 다음 이 옆집으로 그만 놀러 가고 집에 가자 하고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본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딱 끊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만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효소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얘네들이 충분히 메시지 다 전달하지도 않았는데요, 이 효소가 성급하게 나와가지고 너네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돼, 그만 놀아 하고서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 다음 신경세포는요, 잠깐 나 충분히 메시지 받지도 않았는데 좀 더 보내줘야 돼 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효소는요,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 보내줘도 돼, 너네 그만 들어가 하면서 다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으로 지금 우리 예를 들고 있잖아요. 세로토닌이 충분히 그 다음 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착화가 되면은 이런 우울한 사람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시냅스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이 우울감이 아주 커진 이 상태의 이 사람의 시냅스를요, 다시 건강한 상태의 시냅스로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이 에테르 성분이요, 아네솔하고 미리스티신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미리스티신을 예로 들어보면은 미리스티신이 많이 들어있는 그 넘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특히나 열매를 섭취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몽롱하고 이렇게 뭔가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이렇게 적당히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요, 제대로 여기 좀 부족하게 나오지 않고 제대로 나오게 해주거나 혹은 이 수용체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 효소가 너무 성급하게 나와서 얘 데리고 가지 못하게 이 효소를 막거나 이런 작용을 통해서 시냅스가 건강한 사람의 시냅스처럼 작동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게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려면 적당히 균형 잡힌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게 되면요, 오히려 그 여기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유발하는 게요, 대표적인 걸로 암페타민이 있어요. 이 암페타민은요, 미리스티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런 시냅스 작용을 하게 되는 중간 단계에서 암페타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또 이 암페타민 성분이 약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그 의료에서 사용하는 약으로도 이용이 되거든요. 되게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페타민을 그런 각성 효과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걸 악용하는 경우에는요, 그 각성 효과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환각이 일어나고 그런 마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약의 효과, 그런 마약의 작용을 기대하면서 이거를 쓰게 되는 일이 또 생기게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성분을 악용하는 거죠. 네.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균형. 예,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요, 이 암페타민이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알고 있는 마약 있죠.
그게 이 암페타민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 최근에 좀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필로폰 성분인데, 그게 바로 이 아네솔이나 미리스테신이 하는 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환각작용까지 유발하게 되는 그런 성분들인 거예요. 네. 어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에테르 성분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들 모두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클래스의 그 메인, 이 클래스 소개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1 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인용한 전체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은 거기에다가 다 공개를 해 놓았으니까요. 이 논문을 나는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고 싶어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논문 그 제목을 그대로 카피를 해 가지고요. 저희 구글 검색창에다가 그걸 그대로 붙여서 검색을 하면은 이 논문이 바로 검색이 되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